오군입니다. 오늘은 목간 리코더 오일 릴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간 리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오히려 목간 리코더를 사고 나면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일링 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간 리코더를 사게 되면은 오일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일링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사실 리코더는 입을 대고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과 열기가 리코더에 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온습도 변화에 의해서 쭉쭉 팽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리코더가 휘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온도차가 너무 급격하면 갈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일링을 합니다. 또 관 안쪽에 오일을 발라주게 되면 훨씬 더 소리의 진동이라든가 전달이 명료하게 되는 현상화적이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예뻐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리코더를 직접 구멍에다 손을 대고 막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때에 의해서 또 리코더가 외부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방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오일링을 하려면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코더를 사시면 오일링을 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별도로 오일링 세트를 파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준비물은 몇 가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오일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오일은 린시드 오일, 즉 아마시 오일을 사용합니다. 아마시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이라면 무방하기도 하겠지만 산패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시 오일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산패도 좀 덜 되고 관 내 외부에 오일을 발라주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오일이 좀 굳어요. 코팅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몬드 오일이라든가 바나나 오일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오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건조가 빨리 되고 자주 오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저는 아마시 오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이런 솔도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철물점에서 산 건데 젖병을 소독하거나 시험관 같은 거 소독하는 솔이면은 무방할 것 같아요. 관 안쪽을 미리 오일링 하기 전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해 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코더를 사게 되면 들어있는 이런 클리닝 로드, 청소봉도 하나쯤 있어야 되겠죠. 이 역할은 천을 띄우고 오일을 발라주거나 닦아주거나 할 때 씁니다. 이런 붓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붓은 저렴한 마트 가서 1,000원 정도면 하나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일링을 해줄 때 이런 라비움이라든가 이런 데 살짝 모서리 같은 부분을 발라줄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붓이 없으면 이런 간단한 집에 누구나 갖고 있는 면봉 하나 정도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오일링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리코더를 연주를 하고 나면 24시간 이상 건조를 해주어야 돼요. 건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관 안쪽을 솔질을 해서 먼지라든가 이물질을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물론 윗관, 아랫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오일링을 시작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윗관부터 해줄 건데요. 저는 여기 면천인데 이 면천을 클리닝 로드에다가 가볍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돌돌돌돌 꽈배기처럼 말아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오일을 직접 뿌려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충분히 묻혀줍니다. 충분히 묻혀주고, 자, 그러고 나면은 관 안에다가 닦아주는데요. 요 끝부분이
블록에 닿아서는 절대 안 돼요. 블록에 닿지 않게 이 부분을 잘 보고 관 안쪽을 잘 오일링을 해줍니다. 오일링을 해줬죠? 네. 그러고 나면은 라비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라비움을 오일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뭐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라비움도 오일링을 해주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조그만 붓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살짝 기름을 발라주고 블록에 보이는 블록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발라줍니다. 자, 잘 발랐죠? 그러고 나면은 휴구도 발라줄 것이냐? 네, 당연히 발라주어야 돼요. 자, 이때는 여기 가지고 있던 천 살짝 빼서 기름을 조금 묻히고 블록 부분과 이 부분은 기름을 발라줘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머금는 부분은 윈드웨이와 리코더의 천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볍게 발라줍니다. 색깔이 확연하게 변한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코더 외부인데요. 기존에 보급하고 있는 기성품 리코더는 외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 리코더들이 많아요. 뭐 셀락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도료에다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료가 되어 있는 리코더는 굳이 외부에 오일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관 내경만 해주면 됩니다. 이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일링 함침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만든 리코더거든요. 그냥 관 내경을 청소한 천에 묻어있는 기름으로 조금 골고루 닦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런 틈 사이도 면봉이나 분붓으로 닦아줘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랫관도 똑같이 관 내경과 관 외부를 해줍니다. 가운데 관도 마찬가지고요. 관 내경도 오일링을 해서 천을 띄우고 닦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 홀 부분은 물론 붓을 이용해서 닦아줘도 되지만 붓이 없으면 이런 면봉에 기름을 묻히고 관 안쪽을 닦아줍니다. 관 외부 역시 기름천으로 닦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넘어지지 않는 곳에 잘 이렇게 세워줍니다. 약 한 반나절 정도, 한 4시간, 8시간 요 정도만 두면 충분히 기름이 스며들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꾸로 깨끗한 천으로다가 이제 관 내외부에 있는 오일을 똑같이 제거해 주면 됩니다. 역시 윗관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닿지 않는 선에서 조심하게 이 창을 보고 닿는지 안 닿는지 보고 깨끗하게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또 여기 외부에 있는 오일도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면봉 사용해서 라비움이 있는 것들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 관, 윗관도 마찬가지로 관 안쪽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주고 관 외부도 닦아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오일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리코더는 바로 연주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역시 오일링 하고 났을 때 잠깐 기름이 흡수될 시간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짝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말렸다가 다시 조립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됩니다. 오일링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일링 할 때 가장 큰 주의점은 또 안쪽에 있는 블록과 윈드웨이 통하는 바닥 블록면 그 다음에 윈드웨이 천장 부분에 기름이 스며들지 않게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관 리코더 사용하시는 분들 오일링 잘 하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봄에 많이 건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 또 겨울이 오기 전에 한두 번씩 해주곤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안녕.